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결정과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앞두고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선 후에 처음으로 마주를 했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대통령의 순방을 놓고 좀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뭐 악수를 하는 모습은 전해졌는데 따로 대화는 없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어제 화면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상당히 좀 꽤나 어색한 그런 장면이 좀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지금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거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어제도 분위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임기 초반 계속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해서 아마 좀 심기가 그렇게 좀 편한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런 그 심기가 어제 그 만남 그 광경에서도 조금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여러모로 좀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요. 또 대통령이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만남? 저도 하기 싫은 악수였을까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0.73%라고 거의 승명의 라이벌이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죠. 최근에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인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접점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또 그 이전에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이든 아니든 좀 야당 당대표랑 만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터놓고 얘기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사실상 이제 거부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당 내용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저 같은 경우 저런 자리가 되게 좀 답답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마다 모든 카메라가 딱 거기에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적어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야당 당대표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빨리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다.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미셔야죠. 가장 최고 책임자신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날마다 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막 조작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야당에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을 하고 또 여당에서는 김진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순방 이후의 정치권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보건대는 각자 해임안 내고 부신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분히 정치 공세로 좀 흐르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엉뚱한 곳에다 지금 서로 해대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이번 순방 과정에서 그렇게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해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임안을 이렇게 제출할 정도인가 그거는 좀 아닌 거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 해명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얘기다라고까지 얘기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도 많을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화풀이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역풍이 해외 순방 이후에 역풍이 국민의힘 쪽으로 거세게 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야말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역공 차원에서 김진표 의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이런 이제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이 뭐 정쟁을 벌이더라도 이게 수위랄까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그 판단도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두 쪽 다 지금 엉뚱한 곳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양상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일단 좀 해임 건의안이 있기 이전에 대통령의 설명부터 저희가 좀 돌아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에 비서관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순방 외교 귀국하신 다음에 첫 도어 스태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분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방 외교에 대해서는 7대 2.5 정도로 예를 들면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어요. 그다음에 바이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 중에서 2대 3, 6대 3 정도로 바이든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왜 국민 여론이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상규명을 말씀하셨어요. 전 이 얘기는 본인들은 아무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한일 정상회담, 지금 일본 총리실 영무 누리집에 의하면은 거기엔 아예 그 회담 기록도 없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 있는 성과인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정감사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 것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들을 제대로 못 해온 것들이 사실은 밝혀지고 있어요. 전 그런 결과가 외교 실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교 실패가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 야당의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그밖에 없죠.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은 국민의원 해임 건의안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야당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 이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면 왜 국민 여론이 이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국민을 설명하셔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대통령 말씀을 제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으로 실패를 했고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런 비속어를 쓴 거 그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잘못을 한 이후에 이제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거를 사실을 호도하려 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을 많이 좀 호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자체를 다 지우고 싶겠죠, 본인들은. 하지만 엄연히 이건 이미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각 방송사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된 상태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러니까 사과해야 될 부분 딱 사과하고, 그리고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길게 왔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그 해프닝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더 키워버렸어요, 이거를. 이게 뭐 좀 자막을 뭐 조작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역공을 이제 더 세게 전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슈가 죽을 듯 하다가 다시 되살아나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동을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여론조사 결과로 좀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이 전략을 좀 따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까지 써온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프레임 전환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질퍽거리면서 이 늪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르게 수습될 수 있는 해프닝이었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윤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아무리 좀 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다음 스텝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전 행정관님.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쓴 측면이 있죠. 해임 건의안을 제외하고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카드 썼는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압박을 가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자진 사퇴 형태로 예.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과반이 넘게 결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는 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해임 건의안에 맞게 대통령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어떤 결정 사항을 대통령 임명권자에게 맡긴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리스크는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해임 건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권한입니다만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당이 이 칼을 휘두르게 되면 자기의 손을 베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국민이 이런 어떤 해임 건의안에 동의하게 되면 소위 이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박스권 20% 중반에서 30% 초반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문제들 이게 구조화되는데 양상은 매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의 위반이 너무 심각해요. 그럼 앞으로 국정 운영을 전개할 때 국민적 신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통치의 신뢰가 없게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해줘서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더 좋게 만드는 건데 그런 과정이 불가능하니까 악순환만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좀 자진 사퇴한 사례가 많았고 또 박진 장관도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박진 장관 본인은 사퇴할 의지가 없음을 또 밝히지도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은 사실은 그 야당 쪽에서 좀 설익은 상태에서 해임안을 좀 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역대 장관 해임안이 제출되기까지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장관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 이제 굉장히 과중해서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 장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됐을 때 그야말로 그 해임과 관련한 분위기가 충분히 숙성됐을 때 보통 해임안이 제출이 돼서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뭐 외교와 관련한 일련의 그 문제들 관련해서 외교부 책임도 있다라는 거 다 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도 책임이 없지 않죠, 물론. 자, 그런데 박진 장관보다는 오히려 그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야당 쪽에서도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덜컥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내게 되니까 좀 이제 이게 약간 뜬금없는 그런 그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박진 장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뭐 국민 여론도 이 해임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쪽에 오히려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했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관보다 당장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좀 문제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외교가 지목이 됐는데요. 좀 어떤 비속어 논란이나 이런 관련의 진상 규명과는 좀 별개로 이번 사태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사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는 거고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니까요.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똑같이 24%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문제의 핵심은 증상이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세부 지표를 보게 되면 세부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가 9%밖에 안 돼요. 30대, 40대 같은 경우도 16, 17%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는 20%도 안 되는 국정 지지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이상만 그 숫자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층 같은 경우는 18대 73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구조화되게 되면 이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순간 대통령이 추구 전략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특히 중도 여론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겠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동력이 확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늦었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안보실의 김성한 실장이든 아니면 제1차장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의 스스로의 책임지는 모습, 여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과를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국민들은 사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하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대통령실만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다 제대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번엔 좀 사과를 좀 잘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라고 들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이고, 앞에 비속어 제가 볼 때 누가 들어봐도 비속어예요. 근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고,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실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 다른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셨으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했겠죠. 근데 국민 여론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과가 필요하고 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누군가의 좀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들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설명들, 제가 보건대 설명도 또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지경까지 좀 오게 된 건데, 국민들이 귀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듣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서히 하락한 게 아니고 한 방에 급락했다라는 거, 그 지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 급락의 원인이 바로 외교 순방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해외 순방 그 성과도 성과지만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다라는 국민들 인식이 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국민을 속이려고까지 한다 하는 거에 지금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뭐 바이든이 날리면이었다 치더라도 국회 이 땡땡은 그대로 사실은 처음에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야당에 대해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제가 보건대는 이번 국회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야 간의 민생을 매개로 한 그런 협치랄까? 부분적인 협치 그런 거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여론을 좀 달래려면 두 분 모두 좀 깔끔한 인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이번 주에 열리고요. 이 전 대표 좀 직접 출석해서 소명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윤리위가 소명 기회를 과연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윤리위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추가 징계 결정 자체를 뒤로 좀 미루고 있죠. 그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충분해야 추가 징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명분이 지금 아직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다거나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명분이 확 붙죠.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는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뭐 이런 게 당내에서도 많이 이제 확산될 것이고, 또 역시 이준석 관련해서도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추가 징계를 뭐 한다. 이게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 일단 그게 지금 힘들어져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추가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말 가지고 추가 징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대통령이 또 비속어 논란도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그런 논란에 휩싸여도
어떤 당원으로서 어떤 뭔가 결정 이런 것들을 징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추가 징계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이거는 뭐 일반 당원들도 수용하기 좀 어렵고 또 밖에 있는 국민들은 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 혹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조금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그 기각 결정하고 좀 연동시켜서 추가 징계를 하더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계속 연기하면서 좀 짬을 보고 있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뭐 4.4.5입 개헌까지 좀 언급을 하면서 윤리위를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표가 만약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더라도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소명을 한다고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도 시키지 않았겠지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두 개의 늪을 건너고 있잖아요. 외교의 늪하고 이준석의 늪. 이 두 개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일 이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결정이 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인용의 점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담당 판사가 공정성이 없다라고 바꿔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주의 비대위원하고 뭐 또 같은 또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또 바꿔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기했겠죠. 본인들 말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걸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인용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게 되면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할 지도부가 사라져버려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6일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6일의 윤리 결정에 대해서 이후에 비대위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가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게 되면 그 결정이 무효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모든 상황 자체들을 이렇게 계속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윤리위에 정당한 근거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했었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스스로 자초하고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했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기각이 된다면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할 얘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풀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전 대표가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게 된다면 더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원권 정지 3년, 뭐 제명까지 언급이 되는데 윤리위에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추가 제명을 한다 그러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그 정치 생명을 끝내는 쪽으로 가겠죠. 본인들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추가 징계 자체를 시도할 이유도 전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 징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명해서 사실상은 이제 당으로부터 이제 방출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거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높은데 문제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역풍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불 역풍도 있고 당내에도 뭐 이준석 전 대표 당선 이후에 당대표 당선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다가 뭐 다 이렇게 탈당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숫자가 탈당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럼 당세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반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까지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로 남아 있는데 과연 그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를 결행하려고 할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 징계는 별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징계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보지만 예측을 좀 해보자면 뭐 정치 생명을 끝내는 제명이라는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 이준석 세력들에 대한 어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행정관께서는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한테 너무 와버렸어요.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저때 국민의힘은 거의 돌아갈 다리에다 불을 질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문제는
추가 징계를 해서 한다는 건 이제 제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당을 나갈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또 법원에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자기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당 내부에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도 같이 지금 징계 절차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균형성 맞추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이란 윤핵관도 징계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랑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도 이 당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 상황에도 당원들을 신청해달라고 막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전 내부에 남아서 시간 싸움을 한다고 봐요. 이준석 당대표는. 그래서 계속 법원과의 갈등들에서 빚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내보내고 싶어도 법원에서 저런 결정 계속 하게 되면 못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전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된다. 타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당원권 정지하고 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그립을 세게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글로 돌아가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파국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하다. 자, 아까 법원에 가처분 판단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말 사법부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당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예 비대위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한번 여쭤볼까요? 이평론가님. 예, 저는 뭐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래 있던 이제 최고위 그리고 이제 그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까지 지금 윤핵관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그동안 움직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야말로 뭐 거의 이제 만들다시피 막 다른 후보자들 다 출마 포기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있다. 자, 결국 이제 그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을 상정을 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주호영 직무대행 중심으로 해서 당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의사를 내비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도 이제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각이 되면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해서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서 좀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윤핵관 판이 되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 인용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제했을 때 자, 주호영 이제 직대 체제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직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끝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본인의 과거를 좀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검찰총장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사퇴 압박을 많이 받았던 바가 있잖아요. 본인도 핍박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과도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역풍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까지 과연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통령의 결단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보건대는 거의 직할 체제로 지금 당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좀 그야말로 정부적 판단을 잘 내려서 이 당을 제대로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외통수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